2012년 5회차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1번 가솔린 성분 중 이소옥탄 80%, 노말해판 20%일 때 옥탄가는 1번 80, 2번 70, 3번 40, 4번 20. 답은 80이 되고요. 우선 옥탄가는 저희 옥탄가 구하는 공식은 이소 옥탄 더하기 노말 헥탄 분의 이소 옥탄입니다. 그래서 80 더하기 20분의 80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하면은 80 나옵니다. 2번 가솔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해 배출가스 규제 대상이 아닌 것은 CO, SO2, HC, NOx. 답은 SO2, 요거는 이제 이산화 황이라고 하죠. 유해 배출가스죠. 유해 배출가스는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나옵니다. 배기가스 나오는 요게 CO, HC, 낙스가 나오죠. 요게 3원 촉매 가솔린 기준으로 봤을 때 3원 촉매를 거쳐서 나오면은 여기는 CO2, H2O로 나옵니다. 그래서 COHC 낙스를 유해 가스라고 하고요. 유해 배출가스 라고 하고 CO2, H2O를 무해 배출가스라고 합니다. 3번 분사 펌프의 캠축에 의해서 연료 송출 기간의 시작은 일정하고 분사 끝이 변하는 플런저의 리드 형식은 양리드, 변리드, 정리드, 역리드. 답은 정리드입니다. 그래서 정리드는 분사 초 일정, 분사 말 변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역리드는요, 분사 초 변화, 분사 말 일정. 그 다음에 양리드는 분사 초 변화, 분사 말 변화로 봅니다. 그래서 정리드를 여러분들 보실 적에요, 플런저가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판판하게 되어 있고요. 끝나는 분사 말 뒷부분은 이렇게 슬롯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는 분사 시기하는 분사 초에는 나가는 분사 초 그 연료 송출하는 요 첫 번째는 다 판판하죠. 그래서 일정합니다. 요게 지금 정리드가 되고요. 역리드 같은 경우는 요 윗부분이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경사져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사 말 슬롯, 요 슬롯 구간은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 초에는 변화가 되고 분사 말에는 일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역리드. 양리드는 역리드하고 정리드하고 양리드하고 섞인 겁니다. 위에 변화, 밑에 변화. 4번 라디에이터 점검에서 누설 시험하기 위한 공기압은 1번 1kg 펄스 퍼 제곱센티미터, 2번 3, 3번 5, 4번 7. 여기서 답은 여기서는 지금 1km 펄스 퍼 제곱센티미터로 가셔야 되고요. 이게 자격증 시험에서요. 자격증 이제 실기 시험 기준으로 보면요. 요거는 0.5에서 2.0 kg 펄스 퍼 제곱센티미터로 10초 이상 유지입니다. 그래서 0.5에서 2.0 안에 들어오는 여기서 이 답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0.5에서 2.0 안에 들어가는 게 1.0 kg 펄스 메타 퍼 제슨.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5번 최대 적자량이 15톤인 일반형 화물 자동차를 15,000리터의 휘발유 탱크로리로 구조 변경을 승인을 얻은 후 구조 변경 검사를 시행할 경우 검사해야 할 항목이 아닌 것은 1번 제동장치, 2번 물품 적재장치, 3번 조향장치, 4번 재원 측정장치. 이거는 답은 조향장치입니다. 이거 뭐 크게 설명드릴 건 없고요. 그냥 구조변경 승인을 얻은 후에 구조변경 검사를 시행할 때는 제동장치, 물품 적재장치, 재원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6번
점화 순서가 1, 3, 4, 2 직렬 4기통 기관에서 1번 실린더가 흡입 중일 때 4번 실린더는 1번 배기행정, 2번 동력행정, 3번 압축행정, 4번 흡입행정. 답은 동력행정입니다. 요거 구하는 공식은 되게 간단하죠. 구하는 식은 그래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일단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시계 방향으로 돌았죠. 그러면은 점화 순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1번 실린더가 흡입 중일 때 흡입이 1번 실린더입니다. 그러면 1번 다음에 3번, 4번, 2번. 우리가 물어보는 거는 4번 실린더죠. 4번 실린더 폭발 행정, 즉 폭발 행정은 동력 행정하고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참고로 6실린더 같은 경우는 똑같이 십자가 그려놓고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되고요. 한글이죠. 한글은 여기 시계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 중, 말 똑같이 초, 중, 말 쓰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놔두고 숫자는 거꾸로 가시면 됩니다. 대신 한 칸씩 건너뛰어서 그래서 만약에 153, 624의 점화 순서를 갖고 있다 라고 하면요, 1 한 칸 건너뛰고 5, 3, 6, 2, 4로 가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7번 부특성 흡기온도 센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흡기온도가 낮으면 저항값이 커지고 흡기온도가 높으면 저항값은 작아진다. 2번 흡기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컴퓨터는 연료의 분사 시간을 증감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3번 흡기온도 변화에 따라서 컴퓨터는 점화 시기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4번 흡기온도를 뜨겁게 감지하면 출력값이 커진다. 틀린 거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으면 저항값이 커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값은 작아진다. 요건 이제 부특성 서미스터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연료 분사 시간을 어떻게 보면 가감시켜 준다라고 하죠. 연료를 더 증가시키거나 감소를 시킵니다. 요거는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동일한 최적에 들어가 있는 산소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연료량을 증가시켜 주고요. 온도가 만약에 높을 경우 동일한 최적의 공기의 양이 적죠. 그러면은 그만큼 연료를 감소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흡기 온도에 따라서 컴퓨터의 점화 시기를 변화시켜 주는 건 아니고요. 요거는 점화 시기가 아니라 연료 분사량을 변화시켜 주는 거고, 이때 이제 반면은 연료 분사량, 요거는 기본 분사량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보조 분사량 신호로 사용됩니다. 참고로 기본 분사량은 에어플로우 센서하고 크랭크 포션 센서 또는 크랭크 앵글 센서입니다. 이거 좀 두 개 같은 거죠. 에어플로우 센서하고 크랭크 포션 센서가 기본 분사량이고, ATS 같은 경우가 보조 분사량, ATS랑 BPS가 보조 분사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8번 인젝터 점검 사항 중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해야 하는 것은 1번 저항, 2번 작동음, 3번 분사 시간, 4번 분사량. 오실로스코프니까 분사 시간이죠. 오실로스코프는요, 저희가 파형을 측정하는 겁니다. 파형을 측정하는 장치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오실로스코프로 파형을 측정하면 인젝터 같은 경우는 오프된 상태 12V, 0V 경우는 오프됐다가 온되면 0V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오프 시키면은 역서지 전압이 발생해서 피크 전압 뜨고 다시 12V로 갑니다. 그래서 분사 시간, 오실로스코프에서 온된 시간, 요 시간을 측정하시면 되고요. 이때는 요거는 지금 전압을 갖고 측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엄연히 따지면 분사 시간은 여러분들 무효 분사 시간하고요, 유효 분사 시간이라고 나눠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료를 분사한 유효 분사 시간과요, 실제 연료를 분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무효 분사 시간입니다. 이때는 전류값을 파형으로 측정하면 되고요. 전류값을 파형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반 나눠서 전류값이 가다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여기
유효 분사 시간으로 가는 구간, 유효 분사 시간으로 갈 적에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런 파형,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파형으로 지금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무효 분사 시간, 그 다음 뒤쪽이 유효 분사 시간입니다. 참고로 무효 분사 시간은요, 니들 밸브죠. 니들 밸브가 당겨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유효 분사 시간은요, 니들 밸브가 완전히 당겨진 상태에서 이제 분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 9번 옥탄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특별히 장치한 기관으로서 압축비를 임의로 변경시킬 수 있는 기관은 1번 LPG, 2번 CFR 기관, 3번 디젤 기관, 4번 오토 기관. 임의로 압축비를 변경시킬 수 있는 건요, CFR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기관의 오일 펌프 사용 종류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1번 기업 펌프, 2번 피드 펌프, 3번 베인 펌프, 4번 로터리 펌프. 여기서 적합하지 않는 것은 피드 펌프고요. 피드 펌프, 그러니까 나머지 기업 펌프나 베인 펌프나 로터리 펌프는요, 용적에 대한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맥동이 거의 없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피드 펌프 같은 경우는 왕복 운동을 하는 펌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송출을 할 때는 압력이 높게 쭉 나가다가 얘가 다시 엔진 오일을 용적에 맞게 채우고 날 동안은 다시 또 압력이 오일이 공급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피드 펌프는 이제 종류로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11번 피스톤 행정이 84mm, 그 다음에 기관의 회전 속도가 3000rpm인 4행정 사이클 기관의 피스톤의 평균 속도는 얼마인가요? 피스톤의 평균 속도 구하는 공식 S는 60분의 2NL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하면은 요 N 값은 회전 수가 되고요. 이때는 이제 RPM을 사용하고요. L은 행정입니다. 행정이고 여기서 주어진 거는 미리로 주어졌죠. 근데 저희가 할 적에 나중에 좀 단위 환산해야 되는 게요. 요게 미터 퍼 세크가 되죠.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은요. 2 곱하기 지금 RPM, 여기 RPM이 지금 3000 RPM입니다. 요 RPM은 분당 회전수예요. 회전수입니다. 근데 저희가 필요한 거는 초당 회전수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분당 회전수를 분당 회전수를 초당 회전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가 60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 행정은 지금 우선 84mm로 놔둘게요. 요 행정은 피스톤 상사점에서부터 하사점까지 거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거리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 RPM은요, 상사점에서 내려왔다가 하사점에서 다시 올라가는, 이렇게 해야지 1rpm이 되죠. 그래서 행정 곱하기 2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피스톤의 평균 속도가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문제가 미리 단위죠. 그래서 미리 단위를 미터 단위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하시면은 8.4 미터 퍼 세크가 나옵니다. 8.4 미터 퍼 세크. 12번 LPG 기관에서 액체 LPG를 기체 LPG로 전환시켜주는 장치는 1번 믹서, 2번 연료 본배, 3번 솔레노이드 밸브, 4번 베이퍼 라이저. 요거는 베이퍼 라이저입니다. 베이퍼 라이저는요, 1차 실이 있고 2차 실로 구분이 됩니다. 1차 실은요, 대략 한 0.3kg per 제곱센티미터로 압력을 감압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2차 실에서는요, 대기압에 가깝게 압력을 다시 감압합니다. 압력을 감압하면서요, 요 베이퍼라이저에서는요, 액체 LPG가 기체 상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답은 4번. 13번 엔진 출력과 최고 회전 속도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고회전 시 흡기의 유속이 음속에 달하면 흡기량이 증가되어 출력이 증가한다. 2번 동일한 배기량으로 단위 시간당의 폭발 횟수를 증가시키면 출력은 커진다.
3번 평균 피스톤 속도가 커지면 왕복 운동 부분의 관성력이 증대되어 출력이 또한 커진다. 4번 출력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행정을 길게 하고 회전 속도를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올바른 거죠. 올바른 거는 2번 동일한 배기량의 단위 시간당 폭발 횟수를 증가시키면 출력은 커진다. 다시 말하면 엔진이 750rpm보다 한 4000rpm 정도에서가 이제 출력이 더 커진다. 이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14번 흡입 공기량을 간접적으로 검출하기 위해서 흡기 매니폴드의 압력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는 1번 대기압 센서, 2번 노트 센서, 3번 맵 센서, 4번 TPS 센서. 답은 3번 맵 센서입니다. 여기 흡기 매니폴드의 압력을 감지하는 센서였죠. 압력을 감지하는 요거는 간접 계측 방식입니다. 간접 계측 방식이고요. 간접 계측 방식에서는요, 맵 센서 타입이 있습니다. 맵 센서 타입이 있고요. 요거는 단순히 흡기 매니폴드에 있는 압력 변화를 감지하는 요런 맵 센서가 있고요. 또 타입으로 바뀌면은 N맵이라고도 합니다. N맵에서 요거는 스피드 덴시티라고도 하고요. 요거 N맵 들어가면요, 요거는 맵 센서에다가요, 여기는 엔진 회전수입니다. 엔진 회전수를 같이 값을 보고 값을 간접적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접 계측 방식도 있죠. 직접 계측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질량 유량이냐 최정 유량이냐에 따라서 질량 유량은 열선 열막으로 다시 나눠지고요. 최정 유량 같은 경우는 칼만 와류와 베인으로 나눠집니다. 다음 15번 실린더 헤드의 평면도 점검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1번 마이크로미터로 평면도 측정을 점검한다. 2번 고둔자와 틈새 게이지로 측정 점검한다. 3번 실린더 헤드를 세개 방향으로 측정 점검한다. 4번 틈새 게이지가 0.02mm 이상이면 연삭한다. 그래서 방법으로 올바른 거죠. 여기는 점검 방법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실린더 헤드 평면도는 실린더 헤드가 있으면 실린더 헤드 요 윗부분에 직각자를 이렇게 놓고요. 요 틈새에다 가운데 부분이겠죠. 가운데 부분에다가 시그니스 게이지 또는 두께 게이지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밀어 넣어서 간극을 측정하고요. 측정하는 위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군데에서 이렇게 가운데까지 7군데 정도를 측정을 합니다. 16번 고속회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 중 어느 것을 더 크게 만들어졌는가? 1번 흡기 밸브, 2번 배기 밸브, 3번 동일하다, 4번 1번 배기 밸브. 답은 흡기 밸브가 됩니다. 흡기 밸브가 답이 되고요. 여기 흡기 밸브하고 배기 밸브 중에서 요건 이제 뭐 고속 회전을 목적으로 하던 어떤 목적을 하던요, 엔진에서는요 흡기 밸브가요 배기 밸브보다는 크게 제작이 됩니다. 크게 제작이 되는 거는요, 엔진 출력과 관련이 되는 건요, 흡입 충진 효율과 관련됩니다. 흡입 충진 효율이라는 거는 내가 얼마만큼 동일한 최적해서 얼마만큼 많은 양을 실린더 내로 넣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흡입 충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터보 차저 같은 거를 사용을 합니다. 터보 차저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저희 SOHC, DOHC라고 보면요, 캠축이 하나였고 캠축이 하나 갖고 밸브를 열어둘 때는 밸브가 흡기 밸브 하나, 배기 밸브 하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DOHC로 가면서 흡기 밸브 2개, 배기 밸브 2개로 늘어나면서 흡기 쪽 충진 효율이 높아졌죠. 충진 효율이 높아지면서 엔진 출력이 좋아지고 응답성이 빨라지고 엔진 최고 회전 속도가 빨라지고, 이게 다 충진 효율이 좋아져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흡기 밸브를 더 크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17번 활성탄 캐니스터는 무엇을 제거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가? 1번 CO2 증발가스, 2번 HC 증발가스, 3번 낙스 증발가스, 4번 CO 증발가스. 답은 HC 증발가스입니다. 활성탄 캐니스터는요, 연료 탱크 뒤에
연료 탱크가 있으면요, 연료 탱크에 연료가 있으면은 요거 가솔린이라는 가정으로 본다면은 요건 조금만 가솔린은 증발력이 좋죠. 증발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요게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요거를 대기 중으로 하면은 환경 오염이 되기 때문에요. 요때 대기 중에 올라오는 거를 잡아주는 게, 이렇게 해서 잡아주는 게 캐니스터입니다. 캐니스터에서 증발가스를 포집하고요. 포집한 증발가스를 PCSV를 통해서 엔진 흡기관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활성탄 캐니스터, 즉 차콜 캐니스터 안에, 캐니스터 요 안에 차콜이 들어가 있는 거는 HC 증발가스를 잡아주기 위해서 그렇다. 18번 자동차 기관의 실린더병 마모량 측정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1번 실린더 보호 게이지, 2번 내측 마이크로미터, 3번 텔레스코핑 게이지와 외측 마이크로미터, 4번 사인바 게이지. 답은 4번 사인바 게이지. 사인바 게이지는요, 그냥 각도 게이지입니다. 각도 게이지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실린더 보호 게이지로 측정을 합니다. 근데 실린더 보호 게이지가 없으면 텔레스코핑 게이지와 외측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합니다. 텔레스코핑 게이지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생겨서요. 요 텔레스코핑 게이지를 실린더 안에 넣어서 여기 위에 락을 시켜버립니다. 락을 시켜서 요거를 바깥으로 빼면은 요 T자 모양이 그대로 있죠. 그때 여기 이쪽을 이제 외측 마이크로미터로 측정하시면 되고요. 내측 마이크로미터는 실린더 보호처럼 이제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19번 흡기다기관 진공도 시험으로 알아낼 수 없는 것은 1번 밸브 작동의 불량, 2번 점화식의 틀림, 3번 흡배기 밸브의 밀착 상태, 4번 연소실 카본 누적. 답은 연소실 카본 누적. 아마 요즘 시험 보실 적에요, 요 진공도 시험에 대해서는 거의 최근에는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냥 요거는 가볍게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고요. 20번 100ps의 엔진이 적합한 기구를 통하여 25,000kg 펄스의 무게를 3m 올리려면 몇 초나 소요가 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은 100ps입니다. 100ps 그 다음에 주어진 게 25,000kg 펄스고요. 또 주어진 게 3m로 올리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좀 난감하긴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시간입니다. 몇 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 단위들만 ps, kg 펄스, 메타, 세크입니다. 요거 단위 보면요, 1 ps는 75kg 펄스 메타 퍼 세크입니다. 여기서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죠. 즉 ps 단위 요거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ps 단위를 앞에 100 ps 그대로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75는 여기 킬로그램 펄스 메타 퍼 세크를 만들고 나서 75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 상태에서 보면은 75가 밑에 들어가고 요 밑에 부분에 세크 쪽 우리가 구해야 되는 초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 몇 킬로그램 펄스 25,000kg 펄스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몇 미터를 당겨 올렸냐? 3m를 당겨 올렸습니다. 요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은 일단 뭐 S를 먼저 좀 빼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S는 75 곱하기 100 분의 25,000 곱하기 3입니다. 그러면은 S는 10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문제 좀 푸실 적이에요. 여러분들 대부분 이렇게 해서 아마 기능사에서 문제 푼다라고 하면은 우선 답은 3번이고 기능사에서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요, 크게 계산식이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해서 우리 이렇게 주어진 공식들 있죠. 주어진 값들 있죠. 주어진 값들을 잘 보시면요, 이렇게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PS는 킬로그램 펄스 메타 퍼 세크. 그래서 요걸로만 해도 충분히 유추해서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끝내도록 하고요.